기속계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진입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수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이라 사업설명서 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본 예산에는 4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게 1위 추경이 9,333만 4천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추경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본 예산보다도 지금 추경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03쪽. 의료 서비스 지원. 그러네. 좀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소장님이 송탄보건소 옛날 그 생각을 해서 송탄보건소 거를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 3쪽 좀 보시죠. 3쪽. 사업설명서 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90쪽.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추경에 9,333만 4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2개월이 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담지를 않고 이게 추경에 다시 또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 이게 발단이 뭐냐면은 그 안중보건지소 관리의사가 이제 12월 30일자에 그만두셨어요. 12월 30일. 예, 작년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의사 인건비가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이.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관리의사를 고용했었는데 이제 그 안중 같은 경우는 4월 달서부터 대행의사로 하고,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대행의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인건비가 의사 평균 인건비가 1억 8천 정도 돼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이 그냥 더 많으신 분은 평택 관내에서 한 3억 5천 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평택보건소는 9,300만 원, 그 다음에 안중은 한 1억 1천 해갖고 요번에 그 2억 한 500 정도 우리가 요번에 계산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시민들한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계산한 겁니다. 아니, 저는 동감을 하고요. 특히 그 읍면에 있는 그 분소인가요? 지소인가요? 예. 네, 그런 데들은 특히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연령도 또 많으시고 또 이제 그 액수들이 연봉이 적어서 그런지 중간에 관두고 그래서 좀 진료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좀 이분들의 대우는 확실히 해주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15쪽 한번 잠깐 좀 보시죠.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도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된 겁니까? 이게 감소된 이유가 이게 3년 이내 그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한 개소는 그 3년 이내 약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약국이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1시까지 약국을 하려면은 약사가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사 그 수급이 안 되니까 그 공공 심야 약국은 이제 한 분은 취소한 거고 하나는 이제 한 분은 그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공공심야약국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현상에서 보면 뭐 부득이하게 지금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지만 확대할 필요는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뭐 그러면 대책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사하고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걸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공공 심야 약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사가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랬다 그래서 10시 후에 그 종업원이 약을 주면은 또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아마 이제 부부 약사라든가 종업원이 맞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근데 이게 방안도 지원을 있을 해줄 수 수 있는 있잖아요. 게 이게 경기도 이게 그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만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많이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심야약국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 하는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좀 꼭 잘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20쪽 한번 좀 잠깐 봐보죠. 사업명세서는 193쪽이고요. 방문 건강관리 운영 도비로 해서 뭐 액수는 크진 않아요. 38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내시가 확정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액수도 크지 않은데 본예산 쪽에 안 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을 하고 이게 원래는 도비예요. 그래서 돈이 늦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합동 시군 종합 평가에서 평택시가 사의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시기가? 예, 사의했고 근데 보건소가 평가 지표가 10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평택 보건소가 S등급을 이제 보건소가 S등급을 다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이제 돈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이게 시기가 언제 그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2월 달쯤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는 게 맞질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이고요. 그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진료사업 안중보건지수인데 이거 역시 본예산 대비 추경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은 2,272만 6천 원인데 추경은 1억 1,250만 원. 본예산 대비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아까 왜 그렇고 또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잠깐 설명해 네, 주시죠.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대행의사 안중보건지소 4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한 4월 8일 전후로 지금 대행의사를 고용해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먼저 있던 분이 12월 31일 날 작년도 그만두어갖고 대행회사는 이제 월급을 현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이게 오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나이가 한 어느 때 정도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평택보건소가 79세 있고요. 그다음에 79세? 예, 그다음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63세인데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해서 또 이렇게 그 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도 옛날에도 80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만성 질환만 이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간염병이라든가 발생했을 적에는 연세가 드신 분은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이에 걸 대한 보면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뭐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건강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지금 읍면에 있는 그 지소에서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뭐냐 중간에 관둬서 진료를 또 한참 구할 때까지 못하는 현상이 또 나오고 어느 때는 또 진료 날짜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해서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좀 한번 뭐 보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뭐 저보다도 사실은 뭐 소장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앞으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어떻게 됐든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시고요. 주민들이 좀 아무래도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바깥에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방금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네,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그 안중 보건지소 진료 사업 관련해서 제안드리면 그 현실화된 급여만큼 와닿는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증명 발급으로 업무가 좀 더 치중돼서 뭐 건강진단 결과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기존에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그 심야 약국에 대한 부분도 이용자들은 분명히 시민분들은 그만큼 축소된 부분만큼에 대한 불편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확충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사업설명서 임신 그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4페이지의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공남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번에 그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특화 사업을 해갖고 그 1회당 50만 원씩 이제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4월 달서부터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이제 소득 제한 없이 여성에게는 그 난소기능 검사했는데 10만 원, 그다음에 남성에게는 5만 원에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현대인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로 하고 또 국가에서도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의지와 상관없이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것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좋은 정책인 상황인 것만큼 좀 이 홍보에 대한 내용,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부터 그 다음 30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까지 사실 이제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액 대상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만큼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와서 시행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업인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그리고 노인층까지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이런 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기존 사업에서 추가가 된 내용인 것이죠. 이게 매칭 사업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 추가가 된 건가요? 앞에 거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그 도에서 학적 내시를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내려준 거고요. 뒤에 것도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그렇고 도비는 거의 아예 알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좀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서 더 네, 많이 신경 알겠습니다. 써주시길 예,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윤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번 뭐 상임위에서 그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는 삭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이 뭐 많지는 않죠. 평택보건소가 이제 5억 5천 증액해서 240억, 송탄보건소가 3억 증액해서 114억. 그 보건 쪽에는 뭐 한 350억 정도인 것 같아요. 평택시.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우리 평택시가 아니라 1.2%를 보건사업이 그 네. 평택시 예산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시군도 거진 비슷하죠. 예, 이게 이제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이제 많아서 유독 그렇습니다. 많아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이 이렇게 잡힐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송탄과 같이 말씀드리자면 350억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 예산이 많아갖고 예산이 많이 편세고 이제 코로나 예산 빼면 거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는 그 정신 사업이 좀 많이 강화돼 갖고 그 정신 요번에도 보면은 그 추경에 정신 건강 관리 사업에 이제 예산이 많이 국도비가 매칭이 많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50억 중에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을 빼고 순수 시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 몇 제가 프로 알기로는 정도나 됩니까? 국도비가 하면 한 76%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24% 정도가 이제 자체 예산. 예. 알겠습니다. 좀 약간 강제되는 그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강제되는 그 예산을 어차피 뭐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제 뭐 편성 부분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겠지만 집행하고 또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십사 예, 당부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신 분야 그 예산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건 당국에 특히 이제 우리 평택시 보건소에 무슨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그 저기 12월 5일 날 그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까지 자살률은 30% 감소하고 2027년서부터 10년 동안 자살률은 이제 50%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정신 질환자, 그다음에 우리 관내 이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4개에서 관리하는 그 정신 질환자하고 그다음에 치료 상담센터가 우리 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견서하고 의견서를 이제 우리가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발급하면은 읍면동에 이분들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서 바우처 알아보래 해갖고 심리 상담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차례에 걸쳐서 8만 원씩 지원해줘서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를 이제 감소, 그다음에 자살률도 감소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최초 이제 기획을 이제 하면서 이 사업 계획이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노출이 좀 돼 있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1억 7,600만 원, 또 송탄 9,500만 원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 이제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7월 1일서 7,892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험군 대상자 선정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276명 또 송탄에 148명 이렇게 그 선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공공보건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민간 시설에서 이제 위탁하는 걸로 지금 이 사업 계획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서 위탁으로 지금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공공기관에서 제도권 안에서 어떤 통제 능력을 좀 발휘를 해야지. 이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이 타면은 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사나 사회보장 정보원에다가 돈을 위탁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의료기관이나 우리가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케어하는 게 이제 한계가 이제 지원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치료 상담센터가 42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읍면동에 등록을 해서 사회보장에서 승인해 주면은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를 거기서, 하는데 예. 그 위탁 기관이 정확하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42기소가 관내에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7월 2일부터 사업이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42개소가 그러면은 이분들을 치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이제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설 기준에 있어갖고 우리한테 등록을 했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근데 이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평택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기초의원이 어디 가서 떠들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나 떠들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사업 추진 주체 및 전달 체계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보건소 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달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 형태가 민간 위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여기 사업 뭐 내용에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민간 위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사업 내용 정도를 평택시 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심리 상담도 하고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재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마음건강 무슨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이거하고 소위 얘기하는 민간 시설에다 위탁을 주는 거하고 뭐가 틀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 이제 정신 상담사가 한 30명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한테는 우리가 주간 프로그램인가 여러 가지 간의 프로그램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평택시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급격히 발달했다 정신질환을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에 그 밑에 상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4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7월 2일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우리한테 이제 제도권으로 그 42개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신고라든가 허가라는 제도를 하면은 그분들이 충족해야지만이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을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해서 7월 2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도권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건강 혹시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수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예. 여기 이 사업 전체 전국적으로 사업 계획안을 만든 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다 전파가 됐는데 이 사업 기대 효과를 보면 공공 부분은 빼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을 통해 높은 품질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 부분은 완전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의성으로라도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 앞에서 좀 과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든지 기왕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어차피 예산을 주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달라라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 잘못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계속 사업으로 뭐 7,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졸속으로 운영돼 가지고 하나마나 한 사업 나중에 2, 3년 후에 야, 이 사업 왜 했어? 하나마나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기왕하려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의료 파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평택 관내 병원은 뭐 아직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예, 수술 문제라든지 뭐 긴급을 요하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 봤다시피 이제 그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이 한 347개소가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집단 행동이라든가 추진하는 사례가 없고요.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심각 단계라 갖고 재난본부하고 비상대책반을 이제 2월 23일 날 설치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 평일은 8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18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 발생했을 적에 관내 응급의료기관 6개에서 이제 환자를 수용할 수 못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센터에 연계해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다가 연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평택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행동이라는 게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응급의료회원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저기 의료 행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는 평택시만큼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의료 파업의 일환으로 해서 뭐 긴급 수술을 위한 이런 환자분들이 뭐 배회하고 뭐 이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택시가 이제 63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건소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이렇게 현재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물론 이제 평택보건소에서 업무를 다 일괄하시지만은 그 안중지소는 언제쯤 보건소가 설립될 예정이에요? 네, 그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인구 30만에 하나에 보건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안중에 그 정신건강팀을 설치합니다. 4월달에 지금 6회 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 한 80만 되면은 이제 안중 보건지소도 그 보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안중 출장소 건물을 이제 안중 보건지소를 이제 우리가 건립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안중 보건소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도 한 인구 90만이 돼서가 아니라 인구 한 82만 정도 되어서 보건소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올렸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한 80만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6개 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제 승격을 이제 시하고 상의해서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그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부권이 사실 그 의료 체계가 조금 비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이학년 과장님이 안중 지소에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 조재복 과장님이 안중 보건지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안중 보건지소에 특별히 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우선은 저희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우선은 저희 관리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 진료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을 빨리 어쨌든 고용해서 진료 부분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조금 빨리 제공하는 게 저희 제일 우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도 지금 준비돼 있고 해서 빨리 공고내서 채용해서 서부 지역의 진료 서비스가 좀 올바르게 바로 이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에 1억 1,250만 원 올라온 그 연봉 의사분 연봉이죠, 이 금액이.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의사분이 출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죠. 아직. 예. 지금 평택에 실버타운 준비하는 데 있어요? 실버타운 평택에는 없죠 아직. 실버타운 실버타운 우리는 요양병원하고 이제 병원 관리하는 거고, 실버타운은 이제 노인 장애인께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보건소도 복지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복지,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그 복지 체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그 임무로서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상세히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아픈 시민이 없게끔 건강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